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하는 화요일이었는데요. 추석이 지나고 약간의 구성의 변경이 생겼고요. 오늘은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수익의 진수 핫한 파트너를 보내고 또 오늘은 혼자 하십니다. 예. 밖에 비도 부슬부슬 오고 있는데 조금 외로우신가요, 전문가님? 아, 예. 브라멘커님 옆에 계시는데 제가. 그런가요? 저 하나면 괜찮은가요? 자,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하는데 오늘은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둘이 열심히 한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외롭고 심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종목 많이 올려주시고요. 응원글도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이용하시면 좋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전화로 상담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힘든 하루 보내셨습니까? 코스피도 3,100선 아래로 내려갔고 코스닥도 2% 넘게 빠졌습니다. 시총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로 마감을 했고요. 참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 또 이런 날이 있으면 시원하게 올라주는 좋은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또 우리를 위로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치킨 아닐까요? 자, 토마토 TV가 쏜다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방송 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이쪽에 뜰 때도 있고 이쪽에 뜰 때도 있고요. 언제 어느 쪽에 뜰지 아무도 모릅니다. 방송 잘 보시다가 QR코드 뜨면 휴대폰 들고 스캔하셔서 이벤트 참여하시고 치킨도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종목 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상담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저희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우리금융지주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1,000원이네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한번 볼까요? 올해 들어서 그래도 상승 흐름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12,000원 선을 좀 찍은 이후에는 다시 한번 11,000원 선에서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1,000원에 접근을 하셨고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우리금융지주뿐 아니라 이제 은행주들이 오늘은 전부 다들 이제 상승권으로 이제 마감들이 됐습니다.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갔어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고 안 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와 이제 지금은 연동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장이 오늘 굉장히 나빴던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미국 국채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왜 올랐냐면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그런 이제 불안감 때문에 이제 올랐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빠져 있을 적에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해지의 어떤 용도로 쓰일 수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주를 지금 접근을 하시려면은 은행주는 단기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또 이제 금리 인상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는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어요. 가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요.
가다가 또 옆으로 또 흐를 수도 있고 속도는 느릴 수도 있지만 은행주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은 내년도까지의 포트를 방어하는 역할로는 아마 제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뭐 다른 그 은행주들은 어떤 은행주가 제일 낫냐 이런 거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금융지주도 뭐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지금 비중이 20%시니까 뭐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좀 올라가다가 또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시장이 좋아지면 은행주도 오히려 더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고요. 테이퍼링 끝나면 미국도 이제 금리 올린다는 얘기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금리 상승기가 또 오기 때문에 은행주는 지금 뭐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굳이 뭐 우리금융지주의 목표가를 따진다면 뭐 최소 13,000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내년까지 가지고 계신 14,000원까지도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속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계좌를 방어하는 그런 용도로서 우리금융지주 적당하다 보기 때문에 보유 가능하겠습니다. 네, 우리금융지주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이처럼 파란불이 가득한 시장에서 빨간불 잘 지켜내준 은행주들, 오늘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였고요. 방어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당분간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좀 같이 함께 방어 역할로 또 수익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내년까지 조금 더 긴 흐름 체크해드렸습니다. 13,000원, 14,000원 이상까지 목표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출석 체크 잠깐 할까요? 김가영님 반갑습니다. 준호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쫄보님 어제 수익 잘 챙긴 나에게 칭찬한다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달콤 러브님 늦은 밤 수고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JS님께서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네요. 윤수짱 김시용님, 수공백님, 노자성님까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이콘님 이름도 보이네요. 자, 다른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박살 레즈아 님이 올려주신 종목 원익 IPS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가 5만 원, 비중은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현재 조금 손실 구간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종가가 42,050원이고요. 5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마음고생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원익 IPS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고 참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원익 IPS뿐만이 아니고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금 다 원익 IPS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차트가. 그래서 원익 IPS는 올해 실적을 보면은 작년보다 상반기 때 90% 영업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언제부터 재개가 되느냐면 4분기부터 재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D램이나 낸드 가격은 4분기 때부터 약간 좀 하향 곡선을 탈 거라는 전망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져가지고 지금 옆으로 흐르는데 원익 IPS 같은 장비주들은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하고 그렇게 원익 IPS의 실적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D램 가격 빠졌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뭐 삼성전자가 뭐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그 메모리의 사이클에 있어가지고도 자신감을 갖고 있고 또 새로운 메모리 DDR5도 나오고 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도 장비를 납품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투자를 하게 되면은 원익 IPS도 분명히 그쪽에 이제 아마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비메모리 관련된 장비도 납품 소식이 아마 들릴 겁니다. 원익 IPS뿐만 아니라 제가 뭐 테스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테스도 보시면은 차트가 비슷하죠. 밑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주들이 지금 다 이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장비주들은 상당히 좀 낙폭과대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요. 길게 본다면은 지금 굉장히 싸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길게 보고 내가 시간에 관계없이 꼭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을 내가 고르고 싶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반도체 장비주들도 괜찮습니다. 단지 조금 이제 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장비주보다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빨리 갈 부분을 제가 이제 추석 전날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쪽 메모리 쪽보다는 DDR5나 또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 그쪽이 훨씬 낫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원익 IPS를 지금 기왕에 매수를 하신 부분이 있고 15%시네요. 5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뭐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이 종목을 지금 매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조금씩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한 5% 정도 더 담으셔도 되고요. 더 빠지면 더 담고 뭐 이래가지고 저는 제 생각엔 45,000원에서 4만 원 사이에서 횡보를 좀 오래 할 텐데 그 구간에서 비중을 한 30%까지 늘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평단가 낮춰가지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연말쯤 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저는 내년도에 이제 제일 관건은 신고가를 내느냐 못 내느냐의 관건은 뭐냐면은 이제 비메모리 쪽의 장비가 납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그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마 비메모리 쪽의 장비가 납품이 거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유력한 업체 중에 하나고 테스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5만 한 7천 원 정도 정고점 부분까지는 갈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메모리 쪽에 장비 납품 소식이 들리게 되면은 6만 원 넘어간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갈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단지 지금 반도체 쪽과 관련된 심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시장과 함께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셔서요. 비중 확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였습니다. 어제도 채팅창을 통해서 반도체는 도대체 왜 안 가느냐 하는 반도체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원익 IPS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드렸습니다. 때문에 추가 매수로 해서 비중도 확대해도 된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어요. 내년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고요. 현재 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선 사이에서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IPS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고요.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라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더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계속해서 랜덤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치킨 이벤트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PD님께서 이 QR코드를 조금 더 자주 노출시켜 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닭 꼬꼬댁 소리와 함께 QR코드가 뜨면 여러분들 휴대폰 드시고 스캔하시길 바랄게요. 치킨 토마토TV가 화끈하게 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인 개미님께서 서전기전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5,250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오늘 시장 참 힘들었네요 하시면서 서전기전 한 번 더 갈 것 같아서 조금 담아봤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서전기전 최근에 굉장히 이 주가의 변동성이 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서전기전은 강한 상승세 보여줬거든요. 6%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15,5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아마 야인개미님께서는 조금 더 이제 상승폭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다시 한번 잡으신 것 같거든요. 대응 전략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뛰어오를 가능성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서전기전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전력 기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요즘에 이제 지난번에 뭐 6월달에 상한가도 나오고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이 종목이 이제 원전 관련 테마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 테마 그러면 대선 테마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유력한 그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서전기전도 오늘 올랐지만 원전 관련 테마주들이 보면은 오늘 뭐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 있고 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보면 또 양봉을 내고 있고 하면서 오늘 원전 관련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원전 관련 테마주는 일단 대선주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대선 테마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 가지고 맞출 수가 없다. 그리고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해서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대선 관련 테마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리스크를 좀 감당하고 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은 좀 투기적으로 좀 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대선 장세가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편이고 지금 이제 5% 정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5%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비중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정하기보다는요.
최소한 11월 달까지는 한번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선 장세가 아직까지 활발하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10월부터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열리게 되면은 최소한 뭐 내년도 이제 3월이 대선이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11월까지는 보유를 해보시고 만약 빠지잖아요. 예, 빠지게 되면은 물론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으시면은 뭐 비중을 좀 늘렸다, 또 이제 줄였다 뭐 이러시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되신다면은 5% 정도시면은 좀 가지고 계시고 빠지게 되면은 뭐 지금 그 21선 정도에서 사셨으니까 61선까지 빠지면 뭐 조금 더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 매수 대응하시고 또 올라가면 조금 이제 비중 너무 많다 싶으면 좀 팔고 이런 식으로도 대응이 좀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원전 테마주들은 원전 테마뿐만 아니라 대선 테마주들은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일단 한번 가져가 볼 수가 있겠다 싶고 또 원전 테마 중에서 서전기전은 그래도 탄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 너무 크지 않은 하에서 지금 일단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전기전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전기전 또 대선주구나 라는 분들도 계시네요. 원전 관련주로서 대선의 테마주의 성격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라든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대선이 본격화될 때까지 한번 움직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11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또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춰서 트레이딩도 한번 부지런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진단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전기전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케이 동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마이님 이름 보이고 있고요. 마그마님 반갑습니다. 자, 수공백님 치킨 이벤트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동하면서 시청 중이시라고 치킨 먹기 전에 살을 미리 빼놓고 있으시다고 정말로 수공백님이 치킨 이벤트에 당첨이 되길 저도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치킨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상담도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이용민 님이 올려주신 종목 셀트리온이네요. 매수가는 31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은 26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 또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용민 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다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손절해야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결단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어떻게 보세요? 셀트리온은 또 갑니다. 그래요? 또 가고 단지 이제 셀트리온은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 사실은 코스닥을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셔도 돼요. 코스닥의 이제 시총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그리고 시총 3위가 셀트리온 제약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수를 엄청 날려보낼 게 아니라면은 셀트리온을 막 매수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이 좋아야지 셀트리온이 갈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맨 아래 보시면은 이제 공매도 비율이거든요.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는 때를 보니까 이런 때 차트가 이제 좀 줄어드는데 네.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는 때가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때가 높아지고요. 이런 데가 높아집니다. 그 가격대가 어디냐면 근래 보면 3만 원대예요. 결국에는 3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지금 공매도로 계속 가격을 눌러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호재성이 없냐면은 호재는 계속 있죠. 지금 셀트리온은 엊그제만 하더라도 그 진단 키트를 미국 국방성에다가 또 납품하는 거 돼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유럽 쪽에 레키로나 그 허가가 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사실 셀트리온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다케다 제약 그 인수했던 부분이 이제는 또 이제 그 실적으로 또 잡히기도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 셀트리온의 저는 이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또 이제 그 구조조정 이슈도 있습니다. 하반기 때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호재로 아마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사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시장 메이저들이 지수를 움직이고 시장 자체 분위기를 변화시킬 때 매수를 하든지 매도하든지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가도 될 것 같다 생각되면 셀트리온 그때 매수합니다. 그때 매수해가지고 이제 지수를 띄우는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주들이 다들 이렇죠.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뭐
지금 요즘에 다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뭐 딱히 뭐 셀트리온을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을 그럼 사가지고 그러면은 먼저 올라갈 종목이 있느냐, 그런 종목을 찾으실 수 있다면 좋지만 시장이 약세권에서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셀트리온은 분명히 시장이 올라가면은 올라갈 만한 잠재성을 갖고 있고 또 모멘텀들이 이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시면은 또다시 또 신고가 한번 낼 것 같아요. 40만 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최소한 38만 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뭐 약간 좀 그 고난의 구간이죠. 코스닥도 안 좋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 탄다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뭐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비중 크게 늘리시지 마시고요. 1년 가지고 계셨으면은 근데 지난번에 38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팔질 못하고 약간 좀 아쉬움은 있으시겠어요. 지금 기왕에 가지고 계셨으니까 지금은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한 6, 7만 원 정도 왔을 적에 팔지 마시고 상담을 한번 더 받으세요. 거기까지 갔다는 소리는 어쩌면 40만 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소리니까 거기까지 왔을 적에 상담을 한번 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갑니다. 이 한마디로 일단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시장 회복과 함께 셀트리온의 주가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38만 원까지도 그 가능성 열어두셨으니까요. 좀 이 시간을 잘 보내시고 수익도 충분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36만 원에서 꼭 한번 다시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시장 상황 보면서 셀트리온의 목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채팅창에서 치킨 주세요라는 글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식의 신님, 오늘 다들 너무 힘드시죠? 치킨 드시고 힘내세요. 매일 봅니다. 진짜 토마토TV 치킨 주세요라고 올려주셨고 서당계 1년차님께나 뭐 준호님께서도 치킨이 아니라 생닭을 주거나 달걀을 주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글도 있는데 아닙니다. 치킨 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치킨이 여러분들에게 달려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라가자님 오셨네요. 역시 신기수님입니다. 라면서 오늘 또 진단에 대한 칭찬의 글, 응원의 글 함께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한번 볼까요? 다음 상담은 저희 네이버 TV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닉네임이 오빠님이시고요. 일진 하이솔루스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75,600원입니다. 비중은 5%이고요. 추가 매수 시점이랑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앞으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진 하이솔루스는 이제 그 일진그룹에 속해 있고요. 일진 다이아랑 같은 그룹이고 이 종목의 이제 모멘텀은 뭐냐면은 이 종목은 그 수소 원래 이제 연료 저장 탱크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수소 연료 그 탱크 쪽으로 이 종목은 이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의 어떤 앞날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상당히. 근데 이제 단지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은 늘 그 오버행 이슈가 따라다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장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버려요. 그게 이제 나오면서 또 주가를 또 올라갈 만하면 또 눌러버리고 올라갈 만하면 눌러 이게 한 1년 정도 지속되는 게 이제 보통이에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을 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약간 이 종목의 공모가가 좀 저는 좀 비싸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 예상 실적 관련해서 지금 PER이 한 80배가 넘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80배가 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이제 밸류에이션 상의 부담이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 근데 이 종목은 사실 그 첫날에 시가가 68,600원이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은 정말 한참 동안 밑에서 놉니다. 그래서 여기 깨지면은 오히려 좀 던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전 중기적으로는 뭐 나중에 이제 실적 올라가고 하면은 실적 개선이 되고 실제로 매출이 이제 늘어가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높은 멀티플을 받더라도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겠지만 아직까지는 신규 상장주로서의 여러 가지 이제 부담들이 있고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연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아직까지 크게 막 분석하는 리포트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지금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막 모아가기에는 조금은 좀 적당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회사가 잘 알려지고 증권사 연구원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회사를 가지고 하셔야지 성공률이 높지,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증권사에 많이 안 알려져 있고 단지 전망이 그냥 수소 산업 전체를 보면서 그냥 전망 괜찮지 않을까 정도의 그런 종목에 그렇게 계속 모아가기로 장기 투자를 계획을 하시는 거는 조금 어찌 보면은 나중에 상당 기간 또 물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가면은 제 생각에는 한 8만 3천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 예, 그 정도 올라가면은 또 매물 한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6만 8,600원 혹시라도 깨지걸랑 일단은 한번 좀 매도를 해주시고 나중에 타임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였습니다. 여러모로 현재는 부담이 좀 있는 구간이 아닐까.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전망이라든지 분석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추매하기보다는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8,600원 손절 라인 체크해 드렸고요. 83,000원 정도에서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야인시대는 계속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종목 진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들 조금 더 많이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종목 올려주셔도 좋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또 전화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치킨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슈퍼 면치기님께서 군수님 짱이라는 댓글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전문가님도 백신 후유증으로 오늘 약간 피곤한 상태여서 또 전문가님에 대한 응원의 글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백신 후유증이 참 무섭거든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이번에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JS님께서 동국제강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23,000원, 비중은 2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동국제강이 오늘은 18,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23,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가지고 계신 지는 한 몇 달 되셨을 것 같아요.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가지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손실 구간에서 많이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동국제강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예, 철강주들이 요 근래 이제 상당히 좀 괜찮았죠. 근데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반등이 제대로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그 지난번에 상반기 때 1, 2, 3, 4월, 5월 달까지 올라간 이 부분이 너무 컸다는 거죠. 10,000원에서 27,500원까지 갔으니까 2배, 거의 한 3배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그 철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한 가지 볼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사이즈가 작은 동국제약 같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에 대한 실적을 한 3년치를 벌써 앞당겨서 갖다 써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 이대로 그럼 못 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아서 지금 올해 뭐 그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보니까 102.9% 영업이익이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당히 좀 그 영업이익이 2배가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은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바꿔야 됩니다.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단지 지금은 뭐냐면은 올해가 실적의 피크가 아니겠는가 하는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아마 이제 한 번은 갈 걸로 보고 4분기 때 아마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25,000원 이상 갈 거예요. 아마 26,0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것 같은데 안전하게 파시려면 한 26,000원 정도에서 파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신고가를 내기에는 지난번에 올라온 폭이 너무 커가지고 신고가까지는 사실 자신이 없고요.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은 보유를 좀 하시고 25%시니까 물타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요 정도만 가지고 25%시면은 본정가까지 올라오면은 한 10% 정도는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겠네요. 본정가 올라오면은 10% 정도 줄이시고 15%만 가지고 26,000원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동국제강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는 잠시 보류하시고요. 본정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6,000원에서 매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희망 가지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시장이 또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좀 힘이 없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오리엔트님 힘내세요. 오늘 시장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입맛이 없어요. 치킨도 패스할래요 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오늘은 안 좋았어도 내일은 충분히 좋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네요. 스캔하시고 치킨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투게더님도 오늘 치킨 300마리 정도 손절하셨다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는 또 앞으로 시장에서는 치킨 300마리, 500마리 충분히 손실 보실 큰일 날 뻔했네요.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토마토TV가 쏘는 치킨도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QR코드 스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호님께서 전문가님 백신 후유증은 파스 붙이면 낫는다고 하시던데요. 네. 오늘 집에 가서서 꼭 파스를 붙여보시길. 그러니까요. 새로운 또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감사하자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현대모비스 살펴볼까요? 추가 매수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30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현대모비스 살펴볼까요? 오늘의 종가는 25만 3천 원입니다. 손실 구간이신데 추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 비중을 낮춰볼까, 단가를 낮춰볼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지지부진한, 지루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좀 아래쪽으로 확실히 좀 꺾이는 모습도 나타나는데요. 현대모비스 지금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보유를 해봐도 괜찮은 상황일까요? 예, 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주들이 지금 안 가는 이유가요. 네. 실적 뭐 시장이 안 좋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사실 그 자동차의 수요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주들이 지금 안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용 반도체 때문에 지금 생산 차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AMD의 CEO가 뭐라 그랬냐면은 반도체 이 부분이 내년도 말이면은 풀릴 거다 이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년도 말까지는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있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도 말이면 풀릴 거라는 뜻은 그러면 완화되는 시점은 아마도 내년도 올해 말이나 내년도 초부터는 완화는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가지고 현대 자동차도 지금 공장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며칠씩 멈췄다 또 재가동됐다 이러고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장이 멈췄다 재가동됐다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는 엄청 잘 팔립니다. 앞으로 현대차의 수소차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현대차가 전 세계적으로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수소차를 시작을 해가지고 먼저 스타트를 했는데 그게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수였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그 유럽 쪽에서도 지금 이제 수소차 움직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친환경차가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차가 결국에는 찐 친환경차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수소차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 현대모비스가 그 수소차의 뭐 가장 중심에 있고 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플랫폼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현대모비스 없으면 지금 그게 안 돌아가요. 결국에는 지금 현대차 그룹 전체 사업에 있어 가지고 뭐 자율주행차가 됐든지 뭐 수소가 됐든지 뭐 전기차가 됐든지 현대모비스는 그 가장 그 부품 업체들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이 일단은 좋고 단지 생산 차질 때문에 지금 못 간다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모르지만 이 생산 차질 문제는 분명히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또 해결이 될 문제고 이런 걸로 본다면은 저는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 유력한 관련주들은 지금 오히려 모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1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뭐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추가 매수 시점은 타이밍은 뭐 웬만하면은 뭐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은데 조금 더 타이밍을 잡자면은 저점을 한번 깰 수도 있으니까 종가상으로 5일선을 탔을 적에 차트 보면서
오일선을 다시 한번 회복했을 적에 뭐 들어가시면 조금 더 타이밍이 좀 괜찮다 보입니다. 한 20%까지는 조금씩 모아가시는 거 뭐 충분히 가능하고 현대모비스는 저는 가만 놔둬도 내년도 되면은 다시 4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25만 3천 원이니까 1년 가지고 있으면서 한 70% 80% 수익 나면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충분한 종목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반도체 부족 문제로 주가도 현재는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판매는 잘 되고 있다는 점 너무너무 공감을 하는 게 최근에 제 지인이 차를 사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밀려있는 주문이 많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현대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미래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추가 매수 한 20%까지 비중 가능할 것 같고요. 40만 원까지의 상승 가능성 체크해 드렸습니다. 현대모비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채팅창 보니까 가을이님께서 신기수 전문가님 오전에 못 뵈서 너무 서운하다. 언제쯤 돌아오실 건가요? 하시는데 오전으로 돌아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야인 시대가 더 좋으시죠? 아닌가요? 예, 브라운커님이랑 같이 하고 그쵸? 계셨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자, 당분간은 신기수 전문가님 저희 야인시대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또 오전에도 전문가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케미칼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9만 5천 원에 20%. 알겠습니다. SK케미칼 29만 5천 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조금씩 아, 빠질 조금씩 적마다 모아가셨어요. 한개 그렇게 됐네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제 회복이 될런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물타기 모아 가시다가 이 정도까지 오셨고 비중도 20% 채우셨는데 과연 내가 이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SK케미칼은 아마 이 종목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난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권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주가 하락해서 지금 30만 원을 못 넘고 계속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되면 그때가 이제 10만 원에서 얼마까지 하면 45만 원까지 갔잖아요. 이게 4.5배, 거의 5배, 46만 7천 원까지 갔으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을 이제는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딱 그 올라간 폭의 지금 절반 정도 수준에서 이만큼 올랐는데요. 이만큼 올랐는데 그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손절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아직은 물음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종목입니다. 바이오사이언스가 너무 괜찮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또 이번에 또 유틸리티 쪽에 이제 분사 결정을 했거든요. 그쪽 내보내버리면은 그쪽도 지금 괜찮은데 유틸리티 쪽이 결국에는 이제 친환경 사업과 관련이 돼 있는데 그걸 내보내버리면은 어차피 이제 그 연결은 되겠지만은 그게 이제 좋은 일일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그 지주사의 역할을 하는 쪽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본업으로 판단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연결 실적이라는 게 그 자회사들 내가 이제 세워놓은 회사들이 잘하면은 그 실적 중에 일부를 나한테 가져와 가지고 내 실적으로 잡는 건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확실하게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이게 참 힘듭니다. 이런 지주사격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도 이제 보통 보면은 좀 못 받는 편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론 뭐 배당 매력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멀티플을 크게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SK케미칼은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반등 나오게 되면은 3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본전가 위쪽에서 파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간다 안 간다 쪽으로 저는 사실 그렇게 자신 있게 막 얘기하기가 좀 힘든 종목이라서 저는 본전가 위쪽에서 매도를 좀 하시면 좋겠다. 오히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이 종목을 하시려면은 바이오사이언스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종목은 본전가 위쪽으로 반등 나올 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여보세요? 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본전 위에서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케미칼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지금도 비 오고 있나요?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네요. 세곰 지말님 반갑고요. 황금 들판님 여긴 오늘 비 왔어요. 네, 지금 서울도 좀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갬풍이님 반갑습니다. 주린입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라는 응원글도 함께 올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자주 와주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상담은 저희 수공백님의 진단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53,8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내년 초까지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현대건설 오늘은 52,0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내년 초까지 장기적인 진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지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건설주 중에서 이제 제일 괜찮게 보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현대 이제 전체 현대 그룹에서 수소 무슨 관련해 가지고 뭐 공장 짓는다 그러면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현대건설이죠. 또 이제 그 신재생 쪽에 관련해 가지고 가령 이제 풍력 단지를 짓는다. 그거를 그 풍력 타워 만드는 회사에서 단지를 짓는 게 아니에요. 풍력 타워 만드는 회사는 그냥 타워 주는 거고요. 네네. 단지를 실제 조성을 하고 하는 건 다 건설회사에서 건설사.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풍력 타워, 태양광 발전 단지들 이런 것들 다 지을 텐데 그런 이제 건설에 대한 수요들이 앞으로 현대건설 같은 이런 그 기업들한테 다 이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친환경 수혜주로 이런 건설주들 넣어도 돼요.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 그런 이제 그 토목에 대한 어떤 토목 발전소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해외 쪽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뭐 대선 또 처리되게 되면은 또 주택 공급 얘기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뭐 하나의 이제 건설사 쪽에 또 될 거고요. 아마 이제 호재거리가 될 거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뭐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호재거리가 될 것 같아요. 시장 때문에 지금 이제 옆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좀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년도 초까지 뭐 그 충분히 뭐 보유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 보유하시면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어깨 부분 이 부분이니까 한 6만 5천원에서 6만 8천원 사이 그 정도까지는 일단 뭐 갈 걸로 보니까요.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또 친환경 수혜주로서도 영향을 받고 있네요. 뭐 대선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주택 공급 활성화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과 함께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실어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또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내년 초까지 가져가셨을 때 6만 5천 원까지 수익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는 진단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갑니다. 수공배님, 오, 굿, 고맙습니다. 라면서 또 함께 올려주셨네요.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P 시스템인데요. AP 시스템이요? AP 위성? AP 위성. AP 위성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520원에 10%입니다. 알겠습니다. AP 위성 16,520원에 10%.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네요, 시청자님. 예.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서 네. 제가 바쁘게 사가지고 재무제표를 미리
못 봤어요. 이게 사고 나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뭐 순위 뭐 영업이 뭐 이런 것이 뭐 적자고 작년보다 줄고 그랬더만요. 그리고 21년 뭐 1분기, 2분기가 안 나왔더라고요. 재무제표에.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원래 20%를 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이라도 추가로 또 추매로 해서 좀 그 매수를 좀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사고 예. 나서 보니까 실적이 살짝 불안하다. 과연 예, 이 예. 종목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우주항공 테마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에는 아직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테마입니다, 테마.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그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죠? 그 요번에 또 민간항공 또 왔다 갔다 했고 또 다른 이제 어쨌든 요즘에 우주항공 쪽에 특히 우주항공 관광 사업 쪽에 뛰어드는 이런 회사들이 뭐 상당히 많으면서 여기저기서 지금 민간 우주 사업들을 지금 벌리려고 하는 데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일단 그 초창기에 살리고 있습니다만은 항시 보면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살 때는 테마성으로 움직여요. 실적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나서 실제로 그 사업이 활성화될 때 다시 움직이죠. 매출이 일어나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이쪽 AP위성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위성 사업 쪽에 물론 뭐 이 회사는 지금 UAE 이쪽에 투라야인가요? 이제 그 회사 쪽에 독점 이제 공급을 좀 하고 있어요. 위성 안테나 쪽을. 근데 이제 그 사업의 규모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냐면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실제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하고 또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은 위성 안테나 쪽의 이제 사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쫙 본다면 기술적인 어떤 안정성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업 영역, 그러니까 위성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게 되면은요,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겠죠. 나중에 어쩌면 그런 게 실제로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처럼의 어떤 기지국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지국을 땅에서 높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그 시스템 갖고는 어쩌면 자율주행차들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자율주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성으로 해가지고 위성통신으로 오히려 통신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앞으로는 오겠지만, 근데 그 시대가 올라면은 상당히 좀 장기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올지에 대해서는 잘 자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크게 빠지진 않으면서 항상 이런 종목들이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종목도 있지만은 이 종목도 보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오른 푹에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이제 지금은 눈치 보기성.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면 한 번 더 치고 빠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근데 그 모멘텀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손실권이시면은 뭐 본전가까지 기다리자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에는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슈팅을 나오게 할 만한 모멘텀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일단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맞고요. 또 이 우주여행에 대한 모멘텀이 또 언제 나올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소폭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P 위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정말 많은 종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토마토TV가 쏜다 이벤트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치킨이 여러분들에게 달려갑니다. 자, 다음 상담 볼게요. 김경은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효성 TNC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79만 원, 비중도 꽤 많아요. 50%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도 크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됩니다.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효성 TNC 살펴볼까요? 그러게요. 오늘이 66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거의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상황. 자,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비중도 정말 50%면 많으신 편이거든요.
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효성 TNC는 올해 뭐 굉장히 지금 그 실적이 뭐 좋죠. 보니까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800%가 올랐으니까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9배 오른 겁니다. 근데 매출액은 보면은 57%, 그러니까 60%가 이제 올랐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엄청나게 더 많이 팔았다라기보다는 뭔가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실적은 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스판덱스 쪽으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올랐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이제 그 효성 TNC처럼 이쪽 화학계통의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실적이 좋다는데 왜 빠질까요? 이러는데 퀵아웃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올해가 이상하게 실적이 더 좋은 그런 구간 아닐까? 내년도가 되게 되면 실적이 오히려 주는 거 아닐까? 이런 데 대한 이제 우려감들 때문에 찍고 나서 3분기 실적이 좀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효성 TNC.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 안 좋으니까 같이 빼버리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픽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50%씩이나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저는 이제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만은 시장이 지금 약간 더 하락한다면은 좀 괴로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손실권이시긴 하지만은 50%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20% 정도는 일단 손절 처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30%만 30% 정도는 물론 뭐 다 가지고 계셔도 저는 분여가는 간다고 봅니다만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20%는 현금화를 하셔가지고 좀 시장 바닥 나올 때쯤에 다른 종목을 사시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비중 좀 축소하시고 이 종목은 이제 4분기가 되게 되면은 또 90만 원까지 또 올라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NF3 그 증설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1년의 실적을 평가받는 게 이제 4분기거든요. 그러면 1년 실적은 너무 좋아요. 올해 1년 실적은. 그래서 한 번은 올라갔다가 빠지더라도 내년 실적 그 불안감을 빠지더라도 한 번 올랐다 빠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하락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비중 조절 좀 해놓으셨다가 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한 90만 원까지는 갈 거니까요. 뭐 지금은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시간은 좀 걸린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효성 TNC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은 살짝 조금 덜어내자라는 의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또 4분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도 함께 봐주셨으니까요. 지금은 근데 너무 무겁다라는 점, 주가도 조금 무겁고 비중도 무겁다라는 점 조금 가볍게 덜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상승을 기다려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효성 TNC까지 종목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종목들 빠르게 달렸는데요. 채팅창에서도 종목 상담이 빨라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올려주고 계십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되는 투자의 신을 통해서 또 신기수 전문가님의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그리고 추천주까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우리 시장이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